난 어느새 내게 손을 뻗어 내 동그란 맘의 결을 읽어 발끝으로 난 널 맴돌아 난 춤을 춰 난 꿈을 꿔 작당 모임 두 번째 모임 시작. (9월 3일) 일요일 KBS 쿨 FM 특집 방송 작당 모임 두 번째 모임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 레드벨벳의 LP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당 모임 DJ를 맡은 멜로망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정동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도 이제 저번 주에 작당 모임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 좀 가사를 좀 더 이렇게 잘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곡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사라기보다는 이제 곡의 화성, 멜로디, 뭐 사운드 이런 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좀 듣게 되는데 확실히 이렇게 또 귀한 프로그램 덕분에 가사를 보게 되는 아주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KBS 쿨 FM에서 준비한 특집 방송 작당 모임은요. K-팝 작사가들의 당당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모임입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찾아오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쿨 FM 채널과 팟캐스트에서 작당 모임 검색하시면 방송 풀 버전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작당 모임 두 번째 모임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무와 돌아가는 바람개비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요. 하늘에 피어난 커다란 꽃, 불꽃놀이를 보고 파도처럼 일렁이는 마음 위로 번지를 하고 달빛 아래 춤을 추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합니다. 조금 위로 또는 아래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마음속 그래프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사가 서지음 작사가님과 함께합니다. 작당 모임 두 번째 모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당 모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지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요. 제가 크레딧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저도 TV랑 이렇게 노래만 듣다가 네. 이렇게 고우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네. 살짝 들어오는데 아이돌인가? 예? 네? 죄송해요. 저희들끼리 이래가지고. 아무튼 오늘 정말 네. 저에게도 너무너무 귀한 시간 될 것 같아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되게 귀한 시간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작사가 이름이나 이렇게 얼굴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유재석, 조세호 씨와 함께 바로 그 방송에서 네.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서 알아보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거기 그 방송 출연하면서 네. 살짝 알아보지 않을까? 네.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살짝 하긴 했었는데 네네네.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요? 네. 그럴 리가요? 그니까요. 맨날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엥? 근데 화장을 안 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네. 알아보셨는데 이게 또 좀 이렇게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요? 아마 어색하셔가지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아무래도 또 지음이란 이름도 하는 일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려서 각인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화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서정화 작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본명이 아니라 좀 직접 만든 활동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이름인 것 같아요. 지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사실 가끔 제 본명을 들으면 네.
이렇게 뭐 낯설어요. 아, 네, 서정아 씨 뭐 이렇게. 네네. 관공서 같은 데 가거나 네네네. 이름 쓰는 구간에 살짝 멈칫해요. 네. 그러니까 지 쓰다가 살짝 멈칫하고 얼른 하면서. 정으로 고치고. 네. 아,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네. 자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할 그쵸. 때의 자아와 네. 관공서의 또 자아. 네. 근데 거의 서지음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아, 지금은. 네. 정말 뭐 일하시는 것들이 네. 거의 뭐 일치가 되시네.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님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레전드죠. 서지음 작가님의 여러 작품을 모아서 1분 미리 듣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살짝 설렜었나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주 숨겨도 twinkle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모든 걸 다 던져 catch 봐 나 take a shot 똑바로 봐 oh yeah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move 우아한 손짓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로 숨 참고 last step 오마이걸에 살짝 설렜어. 러블리즈 아추, 소녀시대 테티서 트윙클, 몬스타엑스 러브킬라, 엑소 우르렁, 태민 무브, 아이브 러브다이브까지 정말 대한민국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곡들이죠. 모두 작가님 작품인데요. 정말 라디오에 무조건 나오는 필수곡들이죠. 심지어 저는 어제 운전하면서 테티서의 팅크 들었습니다. 진짜요? 오. 와. 너무 신기했어요. 10년 전 노래인데. 네, 제가 어제 그 1010년대 초반 음악 좀 듣고 싶어가지고 들었는데 와 정말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혹시 지금까지 몇 곡 정도 작업을 하셨는지. 이게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게 어제 저작권 협회를 들어가서 뭔 검색할 일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네. 247곡 와우.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다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데뷔가 2012년도 네, 2012년도에 데뷔했어요. 거의 11년 동안 240곡이면은 거의 1년에 정말 20곡 이상 네. 작업을 하셨네요. 정말 MBTI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저는 파워 J. 파워 J. 네, 파워 파제. J인데 네.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부지런하진 않아요. 게으른 J. 그래서 좀 일을 좀 많이 미뤘다가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그 미루는 거 자체도 계획이 조금 있어요. 네. 여태까지 미루고 여태까지는 미루면 된다. 여태는 진짜 큰일 난다. 안 하면.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네. INFJ이신가요 혹시? 오, 맞췄나요? 어떻게 알아? 네, 잘 맞추시네요. 예, 뭔가 느낌이 왔었습니다. 그래요? 우와. INFJ 느낌. 네, 맞아요. 제 주위에도 되게 네. INFJ 작곡가들이 많아서 그 특유의 약간 차분함과 네. 그런 느낌이 비슷해요? 제가 방금 좀 받았어가지고 동원님은. 저는 ISTJ입니다. 많이 다르네요. 중간에가. 네. 거의 뭐 계획하는 거 말고는 서로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 네. 정말 이제 좀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이기도 하고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가사는 또 왜 어떻게 썼을까? 네. 집중 탐구하는 가사 탐구 생활. 먼저 첫 곡은 아이브의 11입니다. 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blue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은 true 내 입술을 간지럽히 나선 그 이름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긴 꿈을 2021년 12월에 발표한 아이브의 첫 싱글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아이브라는 팀을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데뷔곡인데요. 멤버뿐만 아니라 작사가에게도 굉장히 좀 특별한 곡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게 11이 네. 굉장히 잘 돼가지고 그럼 뭐 나오자마자 네. 뭐. 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뻤던 곡이고 개인적으로 네네. 그리고 또 그 3부작이라 해서 네네네네. 그 세 곡이 약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세 곡의 가사에도 되게 많이 분석도 해주시고 가사도 좀 좋다고 네. 많이 들어가지고 저에게도 좀
뿌듯하고 뜻깊은 네. 곡입니다. 네. 저도 이 곡 진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좋고 아. 뮤직비디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쵸. 너무 예쁘죠. 네. 진짜 이게 아이돌 음악이라는 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작사, 작곡, 어. 또 세계관 네, 가수와의 합과 네. 안무, 네, 비주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한 방에 잘 맞아떨어진 곡이 네. 이 곡이 좀 아닌가 네. 생각이 되고요. 팀의 이미지, 색깔을 좀 아는 상태에서 이 곡을 작업을 하신 것일까요? 이미지나 색깔에 대해서는 사실 네. 잘 몰랐고요. 음. 그 이제 원영 씨랑 유진 씨가 있다. 그리고 그 멤버들이 이제 연습생일 때 네네. 그 안무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정도 참고하고 작업을 했던 네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마켓 아이브라는 어떤 팀의 세계관을 막 정말 네. 정석으로 알고 뭐 이렇게 작업하신 곡은 아니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저는 세계관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 작업을 하다 보면. 네네. 근데 그런 게 너무 막 구체적으로 세계관이 있으면 네. 사실 가사에 저는 조금 우겨 넣게 되는데 그 부자연스러움을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세계관이 없을 때 작업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굉장히 좀 큰 네.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 가수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뭔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그래요? 네네. 이렇게 또 맞아가는 게 있는 것 네. 같습니다. SNS의 작업 비하인드라고 할까요? 가사를 쓰면서 생각한 메모들도 공개를 좀 하셨는데요. 네. 이 곡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쓰셨을까요? 이 곡은요. 네네. 제가 사실 메모를 처음 올리게 된 계기가 된 곡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가사를 쓸 때 내가 다 따로 했던 생각 자체는 네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음. 상상하는 거를 자유에 맡기자 했는데 네네. 근데 또 제가 가사를 쓰면서 상상했던 것들을 또 올려보니까 굉장히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이거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공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공상. 네. 아. 이것도 공상을 좀 많이 해서 네. 말씀드려볼게요. 네네네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방이 있는데 방이었어. 네, 내 마음을 빈 방에 비유를 했어요. 하얀 방. 하얀 방. 네, 하얀 방이 있어요. 벽지도 하얗고 다 깨끗하고 그리고 가구가 있는데 가구는 굉장히 단조로워요. 미니멀. 네, 그냥 베이지나 뭐 우드 뭐 이 정도. 네네. 그러니까 요즘 막 미드 센추어리 뭐 이런 막 강렬한 게 없어요. 그냥 무난해요. 정말 플랫한. 네, 플랫한 방이 있고 네. 그리고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조금 위쪽에 이렇게 위에 나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네. 되게 그냥 일상에 편안하고 단조로운 걸 좋아하는 마음이 무난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소녀이고 네. 그리고 창문이 위에 달려 있다는 거는 네네.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는 스타일이다. 네, 이런 정확히 이해됐습니다. 네,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썼고요. 근데 그런 내 마음에 갑자기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벽이랑 네. 바닥에 점 하나가 딱 보이는데 이게 닦아도 안 지워져요. 네네. 근데 보니까 그게 빛인 거예요. 빛이라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네, 빛이 이렇게 들어온 거라서 안 지워지는데 그거를 네네. 막 닦다가 또 어느 날은 또 다른 색깔 빛이 또 들어와 있고 그러다가 그 빛들이 막 방을 채우기 시작해요. 네, 그 빛의 색깔들이 온 방을 채우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빛이 오히려 단순 하얀색 벽지니까 더 잘 보이는 거 뭔지 알겠죠? 더 두드러지고. 벽지가 만약에 뭐 꽃무늬였다면 잘 안 보였겠죠. 근데 하얀 벽지라 그러니까 무난하고 단조로운 일상의 마음을 가진 나에게는 그 작은만한 상대방의 어떤 썸을 탈 때 네. 어떤 작은 것만 이 사람이 딱 던져줘도 나는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 빛 사이에서 이제 자기가 너무 기뻐서 막 네. 춤을 추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네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상대가 누군지. 음. 그래서 공상과학으로 살짝 빠지는데 상대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네네. 저 창문이 있어요. 창문
밖이 궁금해진 거예요. 이제 네, 네. 나는 그냥 내 마음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이렇게 살았는데 창문 밖이 궁금해져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봐요. 오. 근데 뭐가 보이냐면 엄청 커다란 프리즘이 보이는 거예요. 프리즘이요. 네. 그 프리즘, 유리 프리즘이 그게 반사돼서 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소름 돋았어요. 너무 쫙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와. 러브다이브의 호수가 또 눈동자로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된답니다. 네. 와. 여기까지. 아, 너무 시간 너무 많이 썼나요? 와. 네. 빠져드는데요? 아, 그런가요? 몇 번 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남은 곡들이 몇 곡이 있는데 네. 이렇게 아, 뭔가 지금 되게 네,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되게 집중이 잘 되면서 아, 그래요? 완벽하게 아. 저는 진짜 극티거든요. 네. 근데 극티인데 완벽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극디를 공감시키다니. 네, 와 정말 이렇게 너무 신기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고 네. 이 곡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사랑에 빠진 소녀, 네. 뭐 이런 사랑과 소녀, 네. 뭐 이건 작가님 정말 전문이신데 어떤 거 같으세요? 이렇게 사랑과 소녀 이렇게 사랑과 소녀. 네. 그게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실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매번 작업을 하면서 네.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실 초반에는 남자 아이돌 곡을 많이 작업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엑소 것들을 쓰면서 와, 나 남자 감성이 네. 좀 잘 맞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러블리즈 곡들을 작업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나는 소녀 감성도 꽤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내 안에 다양한 나를 또 만나고 네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저도 되게 다양한 해석이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경험치가 많지 않아서 네네. 가사를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을까? 나 고갈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네네. 네, 계속 끄집어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랑을 많이 해보신 건가요? 없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그 예전에 네. 어떤 친구가 네. 야, 너 지금 연애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가사를 네. 썼는데 네네네. 그게 너무 이제 사랑에 빠진 모습이니까 네. 요즘 연애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콧방귀를 끼면서 뭐? 이렇게 그거 100% 상상으로 쓴 거라고. 아니 네. 그래도 상상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가사들을 그래도 좀 연애 감정이 올라와야지. 그러게요. 이런 저도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신기해요. 야, 대한민국의 작사가를 꿈꾸시는 분들 연애를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여러분들 네. 작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주옥 같은 가사들을 연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좀 온전한 상상만으로 쓰셨다는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같고요. 또 그리고 가사를 좀 보게 되면은 널 담은 눈동자는 오드, 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블루, 투명한 너와 나의 사이, 향기로운 보랏빛의 무드. 이렇게 가사의 색깔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좀 등장하는데요. 눈앞에 예쁜 장면이나 색깔이 그려지는 표현을 자주 좀 쓰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그 방금 그 11의 비하인드를 풀어드렸듯이 네네네. 화면이나 장면 같은 거를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네. 눈동자가 이제 그 프리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오른 거고 그리고 블루나 투명이나 보랏빛 이런 것도 네네. 제가 머릿속에 상상 구현해낸 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그 방이 어떤 색이냐면 블루랑 보랏빛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수국도 약간 푸른 수국이고 약간 라벤더 이런 꽃들 있잖아요. 꽃의 조합들이. 네. 그래서 저는 물속 정원을 생각하면서 물속 썼거든요. 정원. 그러니까 그 빛들이 들어온 그 방 안에 묘사된 벽지가 네. 약간 물이 일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막 그런 파란색과 보라색 조합의 꽃들이 피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썼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루가 나오고 보랏빛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제가 좀 이 곡 들었을 때도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작곡적으로도 템포가 중간에 네. 바뀌는 게 너무 네네. 신선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좋아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데모 받았을 때도 이제 그런 스타일로 갔나요? 네, 똑같았어요. 그래서 You catch me like a raised in 네, style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렇게 왔어요. 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가사로 진짜
잘 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맞아요. 그 부분도 저도 되게 꽂혀가지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가 다시 이제 네. 들어가는데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 네. 그래서 그 가사가 난 몰랐어. 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난 몰랐어 내 마음이 아니, 이리 다채로운지. 네. 한번 해주시죠. 난 몰랐어 내 마음이 이리 다채로운지.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아니 진짜 이 부분이 완전 이 곡의 킬링 포인트인데 네. 이게 정말 많은 고민을 들이신 거죠 정말. 이 네 부분을. 맞아요. 이 부분을 네. 사실 실은 수정 요청을 한 번 와. 받았어요. 아, 다른 네네. 걸로 바꿔. 근데 저는 수정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네. 제발 그냥 원한 대로 갔으면 네, 이 언조해달라. 다채로운지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히 네, 또 원한 거를 수정 거 안 하고 원한 거를 골라주셔가지고 오. 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되게 우리 작가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뭔가 수정 이거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했는데 딱 그냥 저번 네, 걸로 가시죠 했을 때 그 안도감과 네, 안도감. 네. 이 부분이 또 그렇게 나온 부분이었군요. 그리고 또 이 곡뿐만 아니라 러브다이브, 애프터라이크스 등 아이브의 다른 타이틀곡들도 작업을 하셨는데요. 네. 아이브의 사랑 표현은 좀 다른 팀과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강렬하고 사랑에 빠진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원래 조금 걸그룹을 쓸 때 좀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체적인 거를 좋아하거든요. 주체, 그러니까 수동적인 여성상을 그리고 싶지 않아서 능동적인. 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자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아이브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 네네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 가사들이 널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멋지고 너가 이렇게 좋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렇고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저는 I love you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멋지고 네.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이 너무 멋지다. 나 이렇게 너무 멋있어. 네네네. 그리고 러브라는 감정이 들어가고 아. 유는 좀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데크레센도처럼 네.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아가 강한 네. 여자를 그려도 좋지 않을까. 사실 근데 이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곡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선을 지키면서 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네네. 자아가 너무 크다 보면은 좀 비호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신경 쓰면서 그래도 최대한 네,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선을 지키기가 굉장히 네. 정말 미묘하잖아요. 맞아요. 그 선이 진짜 네. 네, 힘들어요. 너무 가도 안 되고 네, 맞아요. 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또 확실히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쵸. 아이브의 11 가사 중에서 작가님이 뽑은 최고의 한 줄 한번 골라주시죠. 그러니까 저희 동환 씨랑 얘기한 그 한 줄이 그 파트.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아이브의 팬들도 근데 그 네. 한 줄을 꼽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멜로디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정말 2021년 아이돌 최고의 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멋진 곡이고 그러면은 저희 그 가사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난 몰랐어 내 마음이 이리 다채로운지 네, 내 마음이 이렇게 다채로운지 난 몰랐다는 거야.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 집중해서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브의 11. 사랑하게 됐거든. 황홀한 음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작사가들의 비밀스런 모임, 작당 모임. KBS 쿨 FM 특집 프로그램 작당 모임 두 번째 시간. 서지음 작가님이 쓴 노래 아이브 11 듣고 왔습니다. 정말 뭐 명곡입니다. 난 몰랐어. 이 부분은 정말 한국 가요계의 길이길이 남는 한 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사 탐구 생활 두 번째 노래는요. 오마이걸 다섯 번째 계절입니다. 있잖아 사랑이면 한 번에 바로 알 수가 있대.
2010년 5월에 발표한 오마이걸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5번째 계절입니다. 사실 서지음 작가 하면 떠오르는 가수는 오마이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마이걸 노래 작업을 거의 초창기 때부터 굉장히 오래 해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첫 정규 앨범에만 6곡이나 참여를 하셨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오마이걸의 앨범 색깔을 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오마이걸 팬분들이 네. 어머니라고 불러주세요. 오마이걸의 어머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뭐 여기는 좀 누가 부를 것 같다. 네. 뭐 여기는 뭐 승희 씨가 불렀으면 좋겠다. 여기 효정 씨가 불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멤버 목소리를 좀 떠올리면서 작업을 하실까요? 뭐 어떻게? 네. 사실 그렇게 제가 멤버를 떠올리면서 작업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전체적인 오마이걸의 색깔을 생각하면서 몰입을 하는 편이고 네. 비밀 정원의 비밀 정원. 마지막 후렴에 네 안에 열렸던 문틈으로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승희 씨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 정도. 네. 그렇게 크게 뭐 이 파트는 누가 꼭 불러야 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시고.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5번째 계절 곡명도 그렇고 이렇게 가사를 또 좀 저희가 보려고 그랬는데 새하얀 꽃잎 작은 싹을 틔워 금세 자라난 아름드리 짙은 초록의 색깔.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작은 싹을 틔워 금세 자라난 아름드리 짙은 초록의. 와. 네가 내게 피어나 아지랑이처럼. 유난히 이렇게 좀 자연과 관련된 표현이 많은데요. 네. 어떤 이미지를 좀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셨을까요? 이것도 이제 11처럼 사실 머릿속에 영상을 떠올리면서 작업을 한 곡이에요. 역시.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 마음이 이거는 자연으로 가요. 오마이걸은 좀 자연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으로 가서 보면 이제 꽃잎이 막 흩날리는 장면이 있고 내 마음에. 네. 그리고 그 꽃잎이 이제 발끝에 쌓이다가 싹이 하나 나고 그리고 걔가 저속 카메라처럼 이렇게 갑자기 아름드리 나무로 막 크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빼곡한 숲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다 초록색이고 살짝살짝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그런 장면들도 떠오르고 그래서 이게 보면 짙은 초록의 색깔로 넌 내 하늘을 채우고 이렇게 여기가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까지거든요. 네. 그리고 작은 나의 마음의 지각 변동은 너로부터. 사실 이 가사는 이 부분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메모장에 메모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 내 마음의 지각 변동은 너로부터 뭐 이런 메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온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너로부터 시작됐다.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봄이 올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봄을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너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썼습니다. 이게 지각 변동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감이 셀 수 있는데 그쵸. 좀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진짜 삽입을 할까 말까. 근데 저는 가사를 쓸 때 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더라도. 네. 근데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력하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러다가 이게 되게 특이한 단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으르렁 된다는 관용어구도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에 으르렁, 노래에 으르렁이 들어간다고? 그 사실 그 으르렁이 그 제목만 먼저 뭐라 해야지 공개가 되잖아요. 노래가 나오기 전에 티저로 으르렁 제목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진짜요? 아니요, 막 이렇게 으르렁이 뭐냐고 뭐 무슨 늑대 이제 컨셉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 멍멍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뭐 아무튼 근데 저는 그 전까지 그게 되게 특이하다고는 생각을 못했다가 깜짝 제가 오히려 놀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각 변동도 사실 그렇게 특이한 단어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이제 이 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글만 딱 보게 되면은 네, 딱 맞아요. 지각 변동이 이렇게 튀긴 하거든요. 그쵸. 지각 변동.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노래 가사를 쓴 게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게 노래 가사에 뭐가 나오냐면 고조선이 나와요. 고조선이요? 네, 어머. 네. 그게 이제 내가 너를 끊어내야겠다. 네. 너랑 나의 관계는 이제 내가 너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나한테 고조선보다 먼 사람이야. 우와. 고조선보다 옛날 사람이야. 네네네. 이렇게 하고 명왕성보다 더 먼 사람이고 오. 고조선보다 옛날 사람. 그래서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때는 그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근데 만약에 아이돌 노래 고조선이 떠올랐으면 조금 좀 다른 표현 없을까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할 것 같긴 해요. 네. 정말 무화지경으로 쓰시나 보네요. 고조선, 명영성, 따다다다다. 계속 또 보다 보니까 네. 가사 중에 또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사랑이면 단번에 바로 알 수가 있대.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볼 수가 있대. 누군가의 말을 좀 전하듯 얘기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난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신했어 라고 확신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좀 설렜는데요. 이렇게 이때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그 20대 초반 정도에 네. 제가 진짜로 고민했던 게 있는데 어, 좋아해서 사귀고 막 이렇게 뭐 사랑한다는 말도 네. 말할 때도 있고 그런데 네.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사랑이 뭐지? 와우. 그러니까 What is 누구를 love? 만나고 what is love?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사랑이란 말도 쓰고 하는데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좀 많이 큰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설레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음.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사랑이 뭘까? 사랑 맞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답은 네. 확실히 기억나요. 야, 그러면 사랑이면은 그런 고민 자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면은 그냥 너가 그런 고민을 안 할 거라고. 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떠올랐어요. 사랑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안 헷갈릴 거라고. 네. 네, 그게 생각이 나서 써봤습니다. 네. 어쨌든 뭐 사랑이면 당연히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볼 수가 있대.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거 완전 경험담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경험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또 여기서 또 바로 들어갑니다. 이 노래에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키포인트 가사 한 줄 또 여쭙겠습니다. 네가 내게 피어나 아지랑이처럼 어지럽게. 여기 보면은 5번째 계절로 나무 뒤에 5번째 계절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랑을 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로 묘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지랑이처럼 어지럽게 막 밀려오고 막 이런 게 그 네. 영화 같은데 보면은 안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확 오는 게 느껴지게 그런 효과를 넣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네가 내게 밀려와 하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그 밀려오는 거에 압도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카메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밀려오는 거 압도되는 거를 잡다가 그 반대로 그 내 눈으로 비춰요. 그 소녀의 눈 동자 안에 뭔가 쫙 밀려오고 있는 영상을 클로즈업해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꾸는 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생각해서 압도된 그 소녀의 표정과 그 눈동자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어요. 와. 네. 혹시 작가님 실례가 안 된다면 네. 혹시 영상 감독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근데 가사를 쓰면서 네. 그렇게 제가 그런 영상들을 상상을 하면서 쓸 때 훨씬 더 제가 재미있어서 네, 그렇게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네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시를 썼거든요. 네.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시적인 게 그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되게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것과 조금 영상이 맞닿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시를 또 오래 쓰셨기 때문에 또 네, 이런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다양하게. 가사를 쓰면서 정말 장면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내게 밀려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꾸는 꿈.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마이걸의 5번째 계절 함께 들어볼까요? 깊은 밤 마음속에 떠오른 문장을 적어봅니다. 작사가들의 비밀스런 모임, 작당 모임. KBS 쿨 FM 특집 프로그램 작당 모임, K-팝 작사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서지음 작가님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처음 작업한 곡이 발라드였고요. 지금은 주로 아이돌 음악을 작업하시는데 평소에 조금 그냥 음악 들으실 때는 어떤 장르를 좀 즐겨 들으실까요? 제가 사실 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노래를 네네. 잘 안 들어요. 평소에. 오호 예스. 그러니까 하긴 이게 일을 너무 일하는 많이 것 하시다 같더라고요. 보니까. 인정합니다 작가님. 그래서 평소엔 노래를 그러니까 저는 아주 네. 고요한 걸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근데- 말 좀 조용히 할까요? 너무 제가 시끄럽게 떠든 것 같습니다. 말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ASMR. 네네네. 근데 지금은 또 최근에 들어서 좀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플레이리스트 같은 게 없었는데 네. 요즘은 또 플레이리스트에 또 노래를 좀 담아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또 노래 듣는 게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즐기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좀 어떤 노래 그러면은? 요즘에 제가 꽂히면은 또 고음악만 듣는 스타일인데 네. 요즘에 그 꽂힌 노래가 한 3개 있는데 네. 이따가 여기 소개할 거는 일단 접어두고요. 네네네. 하나는 시저의 네. 그 킬빌 와우. 거기에 그거 꽂혀가지고 음. 한참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투바투의 네버랜드를 오. 떠나며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음. 최근에 알게 된 곡인데 그래서 음. 그것도 잘 듣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양한 장르를 또 들으시면서 또 좋아하시나 네, 보네요. 그게 꽂히는 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뜬금없는 장르에 또 꽂히기도 네. 하고. 그렇다면은 저도 추천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너무 뭔가 일에 치이고 네. 이러셔서 뭔가 음악 듣고 싶지 않으실 때 네. 가사가 없는 재즈 음악이나 아니면 진짜 옛날 정통 고전 클래식 들으시면 되게 그래요?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이제 항상 대중음악을 듣다 보니까 항상 습관처럼 말을 해요. 네. 귀 좀 쉬어야겠다. 맞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볼륨 작게 하고 조성진 피아니스트 그냥 쇼팽 콩쿠르 실황 앨범 딱 틀어놓고. 근데 이러고 있어요. 피아노를 치시는데 그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 일처럼?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가사만 없으면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가사 없어도 뭔가 그런가요? 또 들리더라고요. 그게 네. 일정 예, 데시벨이 예, 예.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게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근데 또 한번 추천해 주셨으니까 들어볼게요. 저도 재즈나 그 가사 없는 재즈 그러니까 가사가 없는 노래를 잘 많이 안 들어봐서 네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네. 또 그리고 해외 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네. 작가님의 가사를 좋아하는 해외 팬들이 또 많으실 텐데 그쵸. 이분들을 위해서 좀 영어를 또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좀 한글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요. 저는 근데 사실 굳이 영어를 넣지는 않는 편이에요. 굳이 영어를 넣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것도 가사에 한글 이것도 좋고 영어 이것도 좋아. 그러면은 한글을 쓰는 편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영어가 멋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은 영어를 쓰기도 하고요. 네, 그게 딱 정해놓은 거는 없어요. 네, 한글, 영어, 뭐 이 부분 한글, 뭐 이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러다가. 네, 뭐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 한글 쓰고, 이거는 영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영어 쓰고, 네. 자유롭게. 아무래도 근데 저도 네.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가이드 데모가 올 때 네. 대부분 뭐 외계어 아니면 영어 아니면 뭐 일본어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98%는 영어로 와요. 네. 그러면은 사실 너무나 이제 그 곡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말을 내가 처음에 입혔을
들었을 때 약간 어색함 때문에 혹시나 이 클라이언트가 여기는 꼭 영어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있지 않으세요? 어때요? 근데 그게 좀 있대요. 그 네. A&R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네. 그 데모를 듣는 거랑 네네. 거기에 한글을 입혔을 때 그 갭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어는 입 안에서 좀 많이 굴러다니고 그렇죠. 발음 자체도 좀 풍성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한글은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가 발음이 되는 거고 영어는 네. 좀 더 매끄럽고 안에서 많이 놀잖아요. 그렇죠. 사운드 같은 경우도 한 음절이잖아요. 근데 네네. 되게 입 안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갭을 최소화하면서 한글을 붙이는 게 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와.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그런 영어의 발음을 최대한 살리면서 한글을 네. 붙이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가이드의 그 영어 발음과 최대한 비슷한 한글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진짜 어렵겠어요. 그쵸. 근데 재밌어요. 또 하다 보면 제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낱말 네. 퍼즐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이렇게 뭐 자음이랑 모음 가지고 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기억 디귿 이러면 뭐 이렇게 막 단어 얘기하고 네네네네네. 아니면 뭐 모음으로. 근데 모음으로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어. 작사가 지망생 여러분 모음을 몇 개 정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떠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사를 쓸 때는 자음보다는 모음이 조금 더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네네. 너무 진지한가요, 이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거는 작사뿐만 강의가 아니라 네. 정말 네. 그 래퍼들도 이렇게 연습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가군 네. 중요하죠. 네. 정말 또 귀한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또 작가님께 또 네. 여쭙고 싶은 게 나도 모르게 좀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 좀 작가님께서 조금 이렇게 습관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한글 단어가 좀 있으실까요? 이게 네. 가사는 퇴고할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가사가 좀 중복되거나 네. 단어가 좀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제가 깎아낼 시간이 많아가지고 별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잘 없는데 제가 라디오를 몇 번 나오고 네. 제가 하는 말을 제 귀로 들을 모니터를 좀 해보니까 제가 약간이라는 말이랑 약간 되게랑 되게 좀 이걸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터 그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많이 했을까 하는 고민이 좀 되네요. 방금도 좀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한국어라는 게 이렇게 항상 좀 전미사가 붙어줘야지 나. 또 대화가 또 흘러가는 거고. 그러게요. 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뭐 이렇게 작사를 하시는 데는 크게 뭐 네. 그렇지는 않으시다. 네, 작사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훔쳐듣고 싶을 정도로 잘 쓴 명곡. 훔듣명. 너라는 명작을 훔치고 싶어. 이게 이제 훔쳐듣고 싶을 정도로 좀 잘 쓴 그런 명곡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코너인데 이 노래 가사 너무 좋다. 가사를 정말 훔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노래를 뽑아달라고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곡을 좀 소개해 저도 조물 쓰게 되네요. 어떤 곡 이게 의식하면 안 돼요. 그러네요. 큰일 나요. 네, 예. 숨 쉬는 것처럼 숨 의식하는 것처럼 네. 안 돼요. 어떤 곡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곡 중에 네. 공개를 안 한 네. 태연님의 그런 밤이라는 명곡이죠. 곡이 있습니다. 명곡입니다. 네. 2022년에 발표가 된 곡이고요. 김이나 작가님께서 또 네. 작사를 하신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에서 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나 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네.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간주가 나오고 노래 가사가 가장 높은 음으로 불러본 너의 이름. 오, 아시네요? 띄워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네. 어쩌면 다 알 것 같다. 네네. 이렇게 좋다 하고 듣고 있는데 그 뒤에 뭐냐면 네. 가장 아픈 봄에도 네. 기어이 꽃이 피면 이라고 생각한 순간 저는 그 부분에 확 빨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네. 그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든 거죠, 이미.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아픈 봄에도 네. 기어이 꽃이 핀대요. 꽃이 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어이 꽃이 피었대요. 봄이 오는 거를 기어이 꽃이 폈네. 피고 말았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 보니까 꽃이 폈는데 그게 네 잔소리 같아요. 꽃이 폈는데 이제 뭐 그만 아파하라고 할 수도 있고 떠난 사람이 그만 아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네. 아직도 왜 그러고 있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 그 꽃이 그런 잔소리 같아요. 그냥 좀 나가서 밖에도 바람 좀 쐬고 해 뭐 이런 잔소리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꽃을 기어이 꽃이 폈는데 그게 네 잔소리 같아. 이런 네. 표현 자체가 저는 너무나 어. 충격적이고 적일 정도로 좋아가지고 이 노래를 바로 플리에 넣고 그 이후로 계속 듣고 있어요. 단 두 소절 만에 네. 작가님 압도. 네, 그 했군요. 뒤로도 이제 쭉 노래가 너무 좋고 네. 멜로디도 너무 좋고 그 보컬도 너무 좋고 네네. 진짜 유려하다는 말이 딱 맞아요. 음. 그러니까 보컬 멜로디도 되게 꾸밈음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가성진성도 되게 많이 오가고 그러는데도 음. 되게 자연스럽고 네 솔직하고 그래요. 원래 음. 너무 많이 꾸미면 조금 느끼해질 수 있는데 되게 네. 담백해요. 음. 그래서 되게 좋았던 노래입니다. 어. 네. 근데 진짜 작가님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되게 동화구연 선생님 같으세요. 어렸을 때. 이 글은 이렇게 해서 이런 글이에요. 이렇게 너무 설명이 쏙쏙 들어오다 보니까. 오, 그렇구나. 혹시 네. 동화구연 좀 해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는데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정말 유아교육과에 딱 맞는 이렇게 정말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알았지 동아나? 아, 네. 네. 이 노래는 저희가 또 네.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작가님이 글만 잘 쓰시는 게 아닙니다. 2021년도에 앨범도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뭐예요? 제 기억에 네. 이 앨범 내셨을 때 네. 과일 사이트에서 네. 걸어줬을 거예요. 신규 앨범에 네 메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서지현 작가님 작사가님 아닌가 했는데 앨범이 나와가지고 네. 제가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나온 날에. 진짜요? 네, 대박이다. 제 기억에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네. 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갑자기 이야기를 되게 부끄럽네요. 안 나눠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곡이 굉장히 좋았어서 작가님이 노래도 잘하시고 곡도 쓰시는구나라는 아. 거를 이제 그때 네. 알게 됐었는데 이 앨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작가님. 네. 저는 사실 곡 쓰는 것도 좋아하고 멜로디 쓰는 것도 좋아하고 네. 작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곡을 내고는 싶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도 되고 돈도 되고 여유도 좀 생기고 그래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 보게 되면 3개의 작은 미니 앨범을 네. 좀 내셨는데 직접 또 작사 작곡 다 하셨고 원래는 그럼 음악을 공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네. 그냥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음. 뜨문뜨문하게 실용음악 학원을 전전했어요. 네. 그래서 막 실용음악 학원을 그냥 심심하면 검색해가지고 네. 너무 뭔가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뭐 나 피아노 치면서 코드 짚는 정도는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나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거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들을 위해서 음악 학원을 계속하고 그 곡 쓰는 프로그램도 만져보고 싶은데 한번 학원 가서 해볼까? 예, 시퀀서 배워볼까? 막 이렇게 해서 학원 가서 한 2달 배우고. 그러니까 길게는 못 배워요. 2달, 3달 이렇게만 배우는데. 2달 정도만 배워도 될 거 정도만 배운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배우다가 막 그때도 작곡 배우러 갔다가 밑에 네. 작사반이 있어서 배웠는데 그게 이제 작사로 길이 열려가지고 인생을 바꾼 네. 학원이네요. 그 학원. 그러니까 이게 실용음악 학원을 몇 군데를 많이 다녔는데 네. 그러다가 작사가가 될 줄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와.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머릿속에 곡 떠오르는 거 이런 것도 써보고 싶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됐어요. 네. 좀 아직 미흡하지만 그래도 네,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와, 작가님이 이렇게 스타 작가님으로 만들어주신 그 실용음악 학원께 제가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의뢰받은 곡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본인이 이제 돈을 다 투자해서 만든 그런 곡 같은 경우는 조금 컨셉이 다를 것 같아요. 작사를 할 때 어떠신가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제가 진짜 살다 보면은 가사가 네. 떠오를 때도 있고 막 멜로디가 흥얼거려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로 아까 노래 들을 때 어떨 때 꽂히는지
것처럼 네. 이게 또 가사도 막 불현듯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네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저장해놨다가 네 만드는 편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떤 게 좀 더 아무래도 의뢰받은 곡이 좀 더 걸리실까요? 의뢰받은 곡은 네.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짬이 좀 많이 차가지고 예스! 오늘 짬이 차가지고 11년, 12년 차십니다. 예.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만한 것 아,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작가님. 이게 근육이 좀 붙었다 그래야 되나? 아, 그렇죠. 네 가사를 쓰는데 근육이 좀 많이 노하우가. 붙어서 네 이렇게 좀 더 예전보다는 네네네. 예전에 뭐 10년 전에 드릴 공보다는 조금 드려도 더 좋은 음. 완성도 있는 가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내 거 쓸 때도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또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벌스 부분이 되게 가사가 안 떠오르고 막 이런 경우도 많죠.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 네 뭐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재밌어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누구한테 허락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허락받는- 내가 픽스를 내가 컨펌을 내는 네 거니까. 맞아요. 네,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정말 음. 다재다능한 오늘 정말 뮤지션이자 아이고. 또 뭐 동화구연 선생님이자 여러 가지 너무 좋은 능력이 많으신 서지은 작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네. 다음 앨범 또 언제 생각하고 이게 계신지? 그냥 제가 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여건이라 네. 제가 막 지금도 네네네. 많아요. 메모장이 엄청 많아요. 소스들이 많군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심지어 뭘 썼냐면 네. 진짜 여기 진짜 많은데 그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네. 왕뾰루지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가사를 썼어요. 왕뾰루지로 가사를 쓴다. 네. 이게 사실 멜로디도 있는데 여기서 부르긴 너무 민망해요. 괜찮습니다. BPM 알려주면 제가 비트도 깔아드릴 수 있어요. BPM 몇이죠? BPM은 아직 안 정했어요. 아, 그럼- 근데 네네. 네. 그거 카운터 하고 할까요? 좋아요. 하나. 1, 2, 3, 4. I got a p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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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a volcano, like a volcano. I am 30-something year old. 내가 무슨 10대도 아니고 이게 다 몹쓸 호르몬 때문이지. 왜 대충 이런 노래인데 이게 이번이 됐네요. 왜? 없나. 이게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여드름인데 네. 이게 막 화라산 같은 여드름이 난 거예요. 화산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10대도 아니고 30몇 살인데 이게 다 진짜 호르몬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사는 또 네. Big Trouble Like a Tornado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는 지금 큰 문제 안에 있는데 기분은 막 미쳐 날뛰고 있고 네. 막 건드리기만 해봐 나 다 터져버릴 테니까 우와. 이게 여드름을 비유를 하고 이게 다 망할 호르몬 때문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악 물고 발음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나중에 그 디벨롭을 할 생각이냐면 네. 여드름인데 네. 여드름이 굉장히 건드릴 수도 없는데 되게 신경 쓰이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이제 상대방에 비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있는데 되게 신경 쓰이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게 핀플이라는 제목의 곡인데 이게 근데 세상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지금 소스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신선해요. 메모장에 왕뾰루지로 인해서 지금 저희 지금 라디오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비트박스도 하고 이렇게 와, 들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비트박스 굉장히 좋았어요. 왕뾰루지님께 다 같이 한번 좀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당 모의에서 성공개를 했기 때문에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벌써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예, 마무리할 시간이 아유.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라디오를 몇 번 해봤는데 대본 받았을 때부터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음. 빨리 오고 싶었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네. 안 끝났으면 좋겠네요. 다행입니다. 다음번에 또 놀러 오시죠. 오, 불러주시면 바로 오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저도 또 개인적으로 음. 윤상형님 되게 또 제가 모시는 형님이어서 아, 작업 그래요? 많이 하시잖아요. 오. 그래서 곡들 좀 같이 또 막 이야기 네. 나누고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개인적으로도 한번 뵐까요? 네, 예.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이 성사된 거예요.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이 방송이 굉장히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러블리즈 저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가수 너무 좋아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러블리즈는 제 마음속에도 거의 계속 있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사실 네. 작사를 하다 보면은 네네.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음. 그래서 맨날 강아지랑 산책만 하는데 사람을 거의 못 만나요. 네. 근데 가끔 이렇게 나가서 대화를 할 때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냐면 같은 시내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같은 업구나의 어떤 네. 그런 사람들이랑 음악 얘기할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가겠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너무 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정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서진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태연의 그런 밤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나 그대를 꿈꾸고 그대가 전부인 것처럼 봄바람에 춤추던 꽃잎들보다 아름다웠던 그때로 나는 또 돌아갈 수만 있었다면 모든 화려함보다 빛나던 날 향한 그대 미소 그대의 손길과 그대의 품에 잠들 수가 있었던 그때로 나는 또 돌아갈 수만 있었다면 멜로망스 다시 나 그대를 9월 3일 일요일 KBS 쿨 FM 특집 방송 작당 모의 두 번째 모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저의 추천곡 멜로망스의 다시 나 그대를입니다. 가사가 좀 좋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민석 군이 써준 가사입니다. 곡은 제가 만들었는데 이 곡에 저는 어떤 가사가 붙을지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우리 민석 군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가사를 입혀줘서 정말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모임에서 만나요. 말을 하지 않고